청소부 할머니의 비밀. 새벽 4시 30분 서울 한복판 테헤란로의 우뚝 선 30층짜리 유리 건물. 영진그룹 본사는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이 시각 어둠 속에 고요히 서 있었다. 건물 지하 1층 청소용품 보관실에 촛불이 켜지면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춘자 할머니가 낡은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3년 전에 받은 회색 작업복은 수없이 빨아 색이 바랬지만 오늘도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구부정한 허리와 거친 손, 그리고 흰머리가 비쳤다. 주민등록상으로는 73세지만 실제로는 74세, 한국 나이로는 75세였다. 이 나이를 속이고 일자리를 얻었던 이유는 70세가 넘으면 채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었고, 용역업체 담당자도 알면서 모른 척해준 건 그녀가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다. 청소 카트를 끌고 1층 로비로 올라가니 500평이 넘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는데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이 희미한 조명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수억 원짜리 샹들리에와 벽면에 걸린 유명 작가들의 그림들. 하루에 수천 명이 드나드는 이곳을 혼자 청소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뜨거운 물에 걸레를 담그니 관절염이 있는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통증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면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마치 자신의 집을 청소하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는데 중국어였다가 이어서 영어로 또 불어로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40년 전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었던 것인데 새벽에 일어나 그날 만날 외국 인사들과의 대화를 미리 연습하던 버릇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고 그저 추억 속 메아리로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5시가 되자 경비실에 불이 켜졌고 김철수 경비원이 출근하면서 건물의 두 번째 인기척이 느껴졌다. 62세의 김 씨는 박 할머니를 유일하게 여사님이라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할머니라고 했다가 어느 날 그녀가 영어로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고는 태도를 바꿨던 것이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던 것이다. 김 씨가 따뜻한 믹스커피 2잔을 타서 하나를 건네주었고 박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받아들었다. 달고 진한 커피가 차가운 몸을 녹여주면서 이 작은 배려가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6시가 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을 돌기 시작했는데 2층 회의실부터 3층 영업부, 4층 기획실을 거쳐 30층까지 모든 층을 청소해야 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효율적인 동선을 짜서 중요한 곳부터 순서대로 닦아나가고 있었다. 특히 신경 쓰는 곳은 임원실이었는데 책상 위 서류는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고 있었다. 휴지통을 비우고 화분에 물을 주고 창문을 깨끗이 닦아가면서 가끔 책상 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영어 계약서, 중국어 제안서, 일본어 보고서. 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7시 30분이 되자 첫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20, 30대 젊은 직원들이었다. 그들은 박 할머니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시선을 피했으며 복도에서 만나도 없는 사람처럼 지나갔다. 박 할머니가 먼저 밝게 인사해도 스마트폰만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었고 간혹 미소로 답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8시 정각에 영업본부 최영호 부장이 출근했는데 45세의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미국 MBA 출신으로 영진그룹 실세 중 한 명이었다. 차기 임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지만 인성은 최악이었고 특히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큰 문제였다. 최 부장이 박 할머니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는데
어제 자신의 사무실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었다. 거만한 걸음걸이로 다가와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던지더니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커피 얼룩이 그대로 있다며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는 호통이었고, 나이 먹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박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최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당장 다시 청소하라고 명령했고, 주변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박할머니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는데 각국 대사들과 만찬을 하고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하며 중요한 협상을 이끌던 시절의 일들이었다. 그때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빛과 지금 최 부장의 경멸적인 시선, 그 간극이 너무나 컸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상태였고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높은 곳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으며 존경받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아는 것이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73년 인생에서 배운 지혜였다. 9시가 되자 회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전화벨이 울리고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복도를 청소하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때로는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프로젝트 걱정, 상사와의 갈등, 연봉 불만. 못 들은 척했지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10시가 되어 임원 회의용 차를 준비할 시간이 되었고 뜨거운 물을 끓이면서 찻잔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중국에서 근무할 때 배운 다도의 기본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고 있었는데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늘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찻잔을 쟁반에 올려 회의실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11시가 되자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직원들이 335 모여 메뉴를 정하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복도 구석 창문 옆 작은 공간이 그녀의 점심 식사 장소였다.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고 있었는데 새벽에 직접 만든 것이었다. 단무지와 계란, 시금치가 들어간 소박한 김밥이었고 한 달 생활비 8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그녀에게는 이것도 사치였다.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저 빌딩들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소중하다는 걸 박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일과가 시작되면서 박할머니는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는데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 변기를 닫고 세면대를 청소하며 바닥을 걸레질하고 있었는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지만 쉴 수 없었다. 30층 건물의 모든 화장실을 청소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가 되어 15층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대화가 들려왔는데 대만 바이어와의 화상회의였다. 통역 직원이 더듬거리며 통역하고 있었고 박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통역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었던 것인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과 정반대로 통역하고 있었다. 대만 쪽에서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통역사는 가격 조건에 만족한다고 번역하고 있었고 납기 조건도 품질 기준도 모두 반대로 전달되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을 조용히 나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고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대로 가면 큰 문제가 생길 게 분명했지만
청소부인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트를 끌어 다음 층으로 올라갔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오후 3시 예상했던 일이 터지면서 회사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긴급회의 소집 메시지를 받고 급히 움직이고 있었고, 대만 최대 전자회사 타이완 테크와의 100억 규모 계약이 무산될 위기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통역 실수로 계약 조건이 완전히 잘못 전달됐으며 상대방 왕쯔웨이 회장이 경로했다는 것이었다. 사장실 앞 복도가 술렁이면서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고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박 할머니는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사장실 문이 열려 있어 안이 들여다 보였는데 정우성 사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55세의 정 사장은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고 책상을 치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최영호 부장이 머리를 싸매고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그는 계약이 무산되면 커리어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초조하게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대책을 찾고 있었지만 방법이 없었고 얼굴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비서실장이 급하게 중국어 가능한 직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신입사원 1명뿐이었고 게다가 대만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통역 과정에서 가격과 납기, 품질 기준이 모두 잘못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왕 회장은 한국 기업의 전형적인 상술이라며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자신이 오후에 들은 바로 그 회의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정 사장이 차를 요청했고 비서가 급하게 박 할머니를 불렀다. 차를 준비해 쟁반에 올리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사장실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들어갔다. 평소처럼 조용히 쟁반을 들고 들어선 박 할머니를 보고 최 부장이 짜증을 냈는데 지금 차가 문제가 아니라며 손을 휘젓고 있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움직이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왕쯔웨이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모든 시선이 박 할머니에게 쏠렸는데 어이없다는 표정과 비웃는 눈빛, 의아한 시선이 뒤섞여 있었다. 최 부장이 대놓고 비웃으면서 청소부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냐며 나가라고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정 사장은 달랐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그는 손을 들어 최 부장을 제지하고 박 할머니에게 말해보라고 했다. 박 할머니는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왕 회장이 복건성 출신이라는 것과 복건성 사람들은 고향 사투리인 민남어에 각별한 애착을 가진다는 것, 표준 중국어보다 민남어로 대화하면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을 설명했다. 임원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었는데 청소부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걸 아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박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왕 회장이 차 문화를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며 특히 복건성의 철관음차를 좋아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는데 자신이 왕 회장과 직접 통화해보겠다는 것이었다. 침묵이 흘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다.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할머니가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정 사장은 전화기를 건넸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박 할머니가 번호를 누르고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벨이 울렸는데 1번, 2번, 3번.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 할머니의 입에서 유창한 민남어가 흘러나왔는데 억양과 발음, 어휘 모두가 완벽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았고 전화 너머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처음 차가웠던 왕 회장의 목소리가 점차 누그러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10분간의 통화가 이어졌는데
박 할머니는 때로 웃으며 때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복건성 안개 지방의 차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과 대만의 문화적 유사성에 대해 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고 다시 만날 기회를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임원들은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는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다. 저 할머니가 대체 누구인지 최 부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전화를 끊은 박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해결됐다는 것이었다. 내일 오후 2시에 미팅이 잡혔으며 왕 회장이 오해를 푸셨고 오히려 한국 기업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사장실이 조용해졌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고 몇 초간의 침묵 후 정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도대체 누구냐고 물었다. 박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다.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였다. 1984년 박춘자는 외교부 소속 외교관이었다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외교관이었으며 같은 해 외무고시에 합격한 남편과 결혼해 함께 해외 근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였다. 첫 발령지는 중국 북경이었는데 1985년 한중 수교 이전이라 공식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던 시기였다고 했다. 북경대학에서 중문학을 공부하며 중국어를 마스터했으며 단순히 언어만 배운 게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를 깊이 있게 공부했다는 것이었다. 북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논문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문화적 기반이었으며 이 논문은 중국 학계에서도 주목받아 여러 국제 학술지에 게재되었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이후 대만으로 발령받았는데 대만 정치대학 객원 교수로 일하며 양안 관계를 연구했으며 대만 정치 엘리트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쌓았다고 했다. 왕쯔웨이 회장도 그때 만난 인물 중 한 명이었는데 당시 그는 젊은 사업가였고 박춘자의 강의를 자주 들으러 왔었다는 것이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갔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받았고 유엔 본부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영어는 물론 불어와 스페인어까지 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 도쿄에서도 3년간 근무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20년간 5개국을 돌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활약했다고 설명했다. 임원들은 말을 잃고 듣고 있었는데 특히 최영호 부장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었다. 하지만 2004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말과 함께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남편이 아프리카 출장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가 된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20년 해외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했다. 10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했는데 요양원에 모시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하루 24시간을 간병에 매달려야 했다는 것이었다. 저축해둔 돈은 병원비로 모두 사라졌으며 강남 아파트도 팔았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다 썼다고 했다. 약값과 병원비가 끝없이 나갔다는 이야기였다. 작년에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 남은 건 빚뿐이었다는 것이었다. 73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지만 누가 73세 노인을 고용하겠느냐는 현실에 부딪혔고 학력을 밝히면 오히려 거부당했다고 했다. 사람들은 왜 그런 경력의 사람이 이런 일을 하려 하냐며 의심했으며 사기꾼 취급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이와 학력을 숨기고 청소부 자리를 얻었는데 영진그룹 용역업체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다. 월급은 150만 원이었고 4대 보험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120만 원이었으며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8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복했다는 말이 이어졌는데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으며 새벽에 일어나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 즐거웠다고 했다. 깨끗해진 사무실을 보면 뿌듯했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던 임원들은 말을 잃고 있었는데 특히 최영호 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엘리트였다는 사실에 서울대와 하버드, 북경대라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학벌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정 사장이 급하게 물었는데 그럼 영어도 가능하냐고 일본어도 되냐고 묻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외교관이었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박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회사에 나타났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품위 있는 화장까지 갖춘 모습이었는데 3년 만에 꺼낸 외교관 시절의 옷이었다. 낡았지만 품격이 있었고 청소복만 보던 직원들이 복도에서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는데 구부정하던 허리가 곧게 펴졌고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회사 대표단과 함께 대만 바이어를 만나러 갔는데 호텔 라운지에서 왕쯔웨이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60대 중반의 왕 회장은 박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랐고 일어서서 정중히 인사하고 있었다. 왕 회장이 민남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박 박사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는 것이었다. 20년 전 대만 정치대학에서 들었던 강의가 아직도 기억난다고 했으며 특히 동아시아 경제 협력의 문화적 기반이라는 논문은 자신의 사업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 박 할머니의 완벽한 통역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통으로 모든 오해가 풀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양측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고 있었다. 왕 회장이 말했는데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계약 규모를 100억에서 300억으로 늘리겠다고 제안했고 정 사장과 임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왕 회장의 다음 말이었는데 박 박사님이 계신 회사라면 믿을 수 있다며 앞으로 영진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박 할머니에게 개인적으로 물었는데 혹시 대만에 올 생각이 없냐고 자신의 회사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고 제안하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는데 한국에 있고 싶다고 영진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답했다. 왕 회장은 아쉬워하면서도 그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가 들떠 있었는데 300억 계약과 장기 파트너십, 해외 시장 확대. 임원들은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리느라 바빴다. 정우성 사장이 박 할머니에게 말했는데 국제관계 수석 고문으로 모시겠다는 것이었다. 연봉 2억의 전용 사무실, 비서, 차량까지. 최고의 대우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당연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박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였는데 청소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었다. 차 안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놀라고 있었다. 왜 굳이 힘든 청소 일을 계속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인데 정 사장이 다시 물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회사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회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청소부라고 설명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사람들은 윗사람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지만 청소부 앞에서는 솔직하다는 것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니까 가식 없이 대화하고 진짜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하는 일 자체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어지러운 것을 정돈하는 것이 주는 만족감이 크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닦은 바닥을 직원들이 기분 좋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했다. 외교관 시절에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말이 이어졌는데, 그때는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지금은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더 보람 있다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박 할머니가 임원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청소부든 누구든 사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직책이 낮다고, 나이가 많다고, 학력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최영호 부장에게 멈췄고, 앞으로는 반말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나이가 많다고 직책이 낮다고 함부로 대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고 조용히 말했다. 최 부장의 눈가가 붉어지면서 고개를 깊이 숙였는데, 죄송하다는 말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왔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정 사장이 결단을 내렸는데 박 할머니를 특별 고문으로 임명하되 청소 일도 계속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덧붙였는데, 고문 급여의 일부를 청소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쓰고 싶다는 박 고문님의 제안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날부터 영진그룹은 변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모든 용역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청소부와 경비원, 시설관리 직원들 모두가 영진그룹의 정식 직원이 되었고, 구내식당도 모든 직원에게 개방되었다. 직책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을 함께 청소하는 날로 정했는데, 사장부터 신입사원까지 모두가 청소복을 입고 건물을 청소하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임원들도 점차 즐거워했고, 함께 땀 흘리며 일하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최영호 부장의 변화가 가장 컸는데,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청소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며 박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었고, 항상 박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느 날 땀을 흘리며 복도를 닦던 최 부장이 물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닦았냐고 묻고 있었다. 박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했는데, 많이 좋아지셨다는 것이었다. 청소도 결국 마음이라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었는데, 이제 모든 직원이 청소부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타라고 양보했고, 무거운 것을 들면 도와주고 있었다. 청소부를 무시하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회사 분위기가 바뀌자 실적도 오르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니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이직률은 크게 줄어들고 있었다. 특히 박 할머니가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에 참여하면서 수출 실적이 급증했는데, 그녀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력은 그 어떤 컨설턴트보다 뛰어났다. 중국 바이어들은 그녀의 완벽한 중국어에 감탄했고, 일본 거래처들은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으며, 유럽 파트너들은 그녀의 유창한 불어에 놀라워했다. 6개월이 지나 영진그룹은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되었는데, 언론이 그 비결을 취재하러 왔다. 정우성 사장은 기자들 앞에서 말했는데, 우리 회사는 청소부 할머니도
박사님으로 모시는 회사라는 것이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본다고, 모든 직원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한 기자가 박 할머니를 인터뷰했는데 왜 계속 청소 일을 하시냐고 물었다. 박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는데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자신은 청소를 통해 세상을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으며 그것이 외교관 시절만큼이나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1년이 지났는데 박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직원들이 일찍 나와 함께 청소를 돕고 있었고 젊은 직원들은 박 할머니를 우리 회사의 보물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김민수 대리가 박 할머니에게 다가왔는데 1년 전 그녀를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다. 목소리가 진지했는데 박 고모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사람을 외모나 직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박 할머니는 김 대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는데 이제야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다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오늘도 영진그룹 본사 건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 단순히 깨끗해서가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빛이었다. 새벽 4시 30분 영진그룹 본사에 첫 번째 불이 켜지고 있었는데 74세가 된 박춘자 할머니가 오늘도 청소 도구를 꺼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는데 오늘도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혼잣말을 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중국어로 때로는 영어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는데 옆에서 함께 청소하는 젊은 직원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이 작은 할머니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어제 송지원 대리가 물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었다. 송 대리가 놀란 표정을 짓자 미소 지으며 말했는데 외교관 시절에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졌지만 지금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이었다.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는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도 모두 소중했다. 그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박춘자 할머니가 73년 인생에서 그리고 3년간의 청소부 생활에서 깨달은 진실이었다. 김철수 경비원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는데 박 할머니는 감사하다며 받아 마셨다. 달고 진한 커피가 몸을 녹여주고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는 김 씨의 말에 박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답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청소 카트를 끌었는데 1층 로비로 향하고 있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행복이었고 그녀의 자부심이었으며 그녀의 인생이었다. 박춘자 청소부이자 박사이며 외교관이자 고문이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따뜻한 영혼. 그녀의 이야기는 영진그룹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었는데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박 할머니는 오늘도 묵묵히 걸레를 들고 있었는데 그녀가 닦아내는 건 단순히 바닥의 먼지만이 아니었다. 사람들 마음속의 편견과 무관심,
오만함까지도 함께 닦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